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공시법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그래서 보통 다른 과목은 40문제인데, 자, 이 공시법은 24문제니까 24문제를 이제 시험 형식으로, 우리가 이걸 학원과에서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형 모의고사에 적용하니까 이걸 먼저 풀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풀어보시고 나서 이제 풀고 난 다음에, 자, 이걸 이제 이게 동영상 보시면서, 내가 푼 거하고 어떤 게 틀렸나 이런 걸 확인하는 게, 그게 이제 실력을 배가하는 쪽이니까, 절대 그냥 해설만 듣지 마시고 먼저 뭐 해보시는 게,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자, 하여튼 5회분 정도를 이제 저기 했으니까 반복적으로 5번까지 보시라고 제 바람은 한 5번 정도 반복으로 보시면 참 좋을 텐데, 시간이 안 되시더라도 최소한 3번 정도 이상은 꼭 보셔야 됩니다. 3번 정도는 꼭 보시고, 5번 보세요. 5번 반복적으로 쭉 다시 들으시다 보면 지우고 다시 풀고 또 프린트 풀고 다시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중요한 문제들만 이제 추려갖고 이제 엄산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4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등기필 정보에 대한 기술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제가 이제 항상 저기 하는 것은 다른 1차 과목 민법하고 학개론. 자,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 등기법이 특히 어려워요. 어려워서 자, 전체적인 걸 다 한다는 게 그렇게 자,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시험 문제 중요한 거 있죠? 중요한 거는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그것만이라도 꼭 보자 하는 거 체크해 드릴 테니까. 일단 등기필 정보는 이것은 요즘 잘 안 나와요. 안 나와서 몇 년 동안 안 나오다가 작년에 지문이 한 번 나왔는데, 한 번 개념 정도는 봐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등기소에 내는 서면 중에 의무자가 내는 서면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 의무자가 내는 서면이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등기 의무자가 내는 서면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가 내는 서면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근데 의무자 내는 서면이 뭐예요? 등기필 정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인감명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작년 시험에도 나왔지만 비법인 있죠? 비법인의 종중, 문중, 교회사찰, 비법인의 종중이면 종중총회, 아니면 사원총회 사원총회 결의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결의서. 자, 그러면 등기 권리자가 내는 서면은 주소증명서면하고 뭐하고, 자, 등록번호 있죠? 등록번호.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번호고, 사람이 아닐 때는 뭐예요? 아닐 때는 부동산 등기한 등록번호 있습니다. 이 등록번호 주면서. 자, 특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명인데, 이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명 때 특히 인감명이 중요해요. 등급 중요하니까 일단 등기필 정보는 한번 자, 내용을 보시면, 자, 여기 상속을 원유로 잊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상속 단독이다. 제공하지 않는다. 왜? 등기필 정보는 공동일 때 의무자가 내는 서면이니까 상속 제공하지 않는다. 보존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여기 승소한 의무자는 뭐예요? 당연히 승소한 의무자니까 아무리 단독을 하더라도 의무자니까 내야 된다. 그래서 승소한 의무자는 뭐예요? 제공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제공한다. 이렇게 보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게 외우자는 게 뭐라고? 자, 일단 승무는 내놔. 외웁니다. 승무는 내놔. 누구는 안 된다고? 보상부 명판관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멸시됐을 때는 증인석을 조사하라. 증인석을 조서하라. 그래서 이거 공중부번 확인정보 출석. 자, 소속금이라. 이게 이제 등기필 정보에 관한 얘기니까. 의무자는 낸다.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때는 뭐예요? 제출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당연히 뭐예요? 관공서죠? 관공서는 뭐예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등기관이 직권말소 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걸 써 있죠? 그래서 직권말소는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42번 직권말소는 꼭 별표 드시고 봐줍니다. 꼭 봐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말소 하는 등기가 아닌 것 해서 관할 위반 등기 있죠? 관할 등기, 자, 시체관계 부합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관할 등기는 무조건 뭐예요? 절대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자,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를 하는 경우 환매 특약 등기 나오죠? 환매 등기. 자, 그래서 일단 직권 말소할 수 있는 등기가 뭐예요? 아닌 거 됐을 때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하고 환매 특약 등기 있죠? 그 등기에 직권합니다. 왜? 다시 이전 등기하고 필요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3번에 뭐예요? 3번에 위조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죠? 일단 무슨 단어가 보이면 위조 동그라미. 이렇게 위조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위조는 뭐예요? 자, 나중에 실체관계에 부합되면 뭐하니까? 유효하니까 무조건 등기관이 뭐하면 안 돼? 직권말소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에 이해관계나 승낙서를 첨부한 제3자 권리말소. 만약에 소유권 말소할 때, 갑구의 소유권 말소할 때 을구의 저당권 등기 있죠? 자, 이 저당권, 이게 이제 저당권이나 전세권. 자, 이런 사람이 3자인데, 이 사람의 승낙서가 있으면, 자, 승낙서 첨부하면 제3자 권리말소, 직권말소.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와 본등기 하죠. 그럼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중간처 본등기 제3자 명의 있죠. 등기관이 뭐한다? 직권만 쌉니다. 왜? 그 등기가 서로 뭐예요? 소유권 등기가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등기와 본등기 하게 되면 가등기 됐죠?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자 2번 소유권 이전 뭐라고? 청구권에 무슨 등기? 가등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3번 이전 등기가 됐으면 나중에 뭐 하게 되면 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본등기 하게 되면 자 가등기와 본등기 하면 뭐예요? 가등기 순위 따르니까 2번 3번 소유권이 두 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순위가 밀리니까 등기관이 뭐 한다니? 직권만 씁니다. 자 그래서 42번 3번이고 그 다음에 자 43번 있죠? 판결에 관한 얘기인데 판결도 중요해요. 판결 중요하니까 판결도 별표에 넣고 판결 봅니다. 이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뭐예요? 기본적으로 틀린 거 냈을 때 절대 뭐예요? 패소한 의무자 있죠? 패소한 의무자 1번에. 자,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가 단독하는 거지. 패소한 의무자는 안 된다. 꼭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외우십니다. 뭐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공유물 분할 판결 동그라미. 공유물 분할 판결. 그 다음에 단독 동그라미. 공유물 분할 판결 단독. 그 다음에 뭐예요? 이따 나오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 단독 있다. 근데 동그라미 1번은 뭐예요? 그 패소한 의무자 줄치시고 패소한 의무자는 뭐예요? 없다요. 패소한 의무자는 안 된다. 이렇게 패턴대로 자꾸만 문제 다시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그렇게 기억합니다. 패소한 의무자 없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 단독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공동인청이 요구된 등기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뭐예요? 판결 봤죠? 이렇게 판결, 이행판결, 동그라미. 이행판결 단독 있다. 그 다음에 매매 원인을 이전 등기할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 받았죠? 그럼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자, 이렇게 갑하고 하고 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뭐예요? 청구권이 생겨요. 자, 이 청구권은 채권이니까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뭐예요?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래서 판결 받으면 이 10년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그 기간이 넘어도 뭐예요? 100년이 돼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니까 뭐가 나오면 그 확정 판결 동그라미 판결 나오고 뭐예요? 10년이 지났다 10년 나오죠? 판결 10년 있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렇게 외워줘. 나중에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쭉쭉 처음부터 다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동그라미 치라는 걸 닦고 치면서 이제 습관적으로 그 눈에 그 핵심어니까 그게 키워드 단어예요. 키워드 단어니까 그걸 계속 연습합니다. 뭐예요? 판결 10년 있다. 판결 10년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지만이 굉장히 눈에도 빨리 들어오고 자 그게 이제 나중에 뭐 찍는데도 뭐예요? 도움이 되니까 그걸 빨리 봅니다. 절대 시험장에 가서 생각하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딱 보게 되면 뭐 이렇게 팍팍 찍어야지.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런 광고가 생각납니다. 옛날에 이런 광고 있었죠? 손이가 아니에요, 손이가. 왜? 손이. 머리보다 손이 먼저 가갖고 팍팍 찍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5번에 뭐예요? 공정증서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공정증서 증자 보이죠? 무조건 5번에 공정이 작성 공정증서 동그라미. 공정증서 증자가 보이면 뭐예요? 무조건 증자가 보이니까 뭐라고? 공동입니다. 증자 보이는 뭐예요? 이전 등기할 때 공동입니다. 유증, 사인증여, 증 보이면 공동이다. 공정증서 공동, 공정증서 공동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딱 그렇게 머릿속에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뭐예요? 지상권에 관한 등기 설명 가장 틀린 거 그랬습니다. 지상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용익물권 하게 되면 용익물권 문제가 나오면 자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 가능. 그거 중요해요. 부동산 일부 가능.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공유지분 안 된다는 거 가장 기본입니다. 그거 기본이니까 그 생각해 두시고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임의적 사항인데 철탑 존속기간을 한다. 이거 가능해요. 왜? 불합정기간. 민법상 최장기간은 정해있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불합정기간 가능하다. 없다 그러면 튄다죠. 그 다음에 2번 목적범위. 지상권 설정 목적범위. 필요적 기사니까 꼭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과 지료는 뭐예요? 약정. 존속기간과 지료는 뭐예요? 약정이 있을 때 지급하고 임의적 사항이고. 그 다음에 타인 농지. 농지하면 전세권은 안 돼요. 농지하게 되면 딱 전세권은 안 되고 지상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은 타인 토지에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이므로 자 이렇게 중복돼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일단 1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5번에 뭐예요? 공동이죠. 문제가 공동이죠? 중요하다 그랬어요. 공동이죠. 중요하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올 때 단독이냐 공동이냐 그건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이니까 이건 크게는 아니더라도 45번은 뭐예요? 조그맣게 별표 하나 해두시고 그 기본적인 사항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일단 상속 단독이고 수용 단독이죠. 그래서 외우라 했어요. 뭘 외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단독 신청하는 거 있죠. 그래서 판결로 자 외웁니다. 판결로 뭐예요? 판결 상속 판결로 상속받은 누구하고 누구는 부표하고 등표 있죠. 부표와 등표는
자, 가보인 혼수를, 혼수인 가보를 뭐 했다? 멸시시켰다. 아예 뭐 해놓지? 신탁해놓지. 자, 이런 식으로 단독인칭 외우시고. 아까 판결 세 가지 나오죠? 이행 판결이 원칙인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인칭 안 한다. 승소한 사람만 하지 패소하는 무죄는 못한다. 자, 판결 받으면 뭐예요? 10년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멸시효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꼭 받으시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어디에 45분에 뭐예요? 1번 상속 단독. 그 다음에 뭐예요? 수용 단독. 자, 여기 의무자가 소재불명 동그라미, 소재불명. 이 소재불명하게 되면, 자, 소재불명. 옛날, 자, 종전에 이제 행방불명 나오다가 요새는 소재불명 나옵니다. 이 소재불명 되면 뭐예요? 자, 공시채권합니다. 공시채권. 우리가 보통 공시채권. 주소가 불명되면 뭐예요? 공시송달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이 소재가 불명되면 뭐예요? 공시채권합니다. 공시채권에서 법원에서 판사한테 무슨 판결을 받아야 되고 권리를 권리를 제거되는 재권 판결을 받고 단도로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자, 채권액 뭐예요? 채권액의 증액입니다. 증액. 자, 증액하고 그 채권액 증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당권의 변경능기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변경능기. 그래서 자, 우리가 부동산 표시 변경능기,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능기, 이 표시 변경은 단독이에요. 근데 권리 변경능기는 전세금을 증액한다든가 채권액을 증액한다든가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재계약. 재계약을 하니까 이게 공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뭐예요? 공동이다 보시면 되고. 뭐 신탁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단독 신청입니다. 신탁 탁탁.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헷갈리니까 아예 한번 해보세요. 신탁 탁탁탁탁 하다 보면 탁탁탁 거리다 보면 나중에 탁탁탁 단이 됩니다. 이게 단독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탁 단독이에요. 수탁자만이 단독 신청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46번은 꼭 별표해 두고 부기등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등기를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거 잘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 1번에 뭐예요? 무조건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이전등기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죠? 그 이전등기라는 단어가 보이고 앞에 이제 뭐 이거부터 먼저 보고 앞에 바로 이자 앞에 뭐가 아니면 소유권이 아니면 다 부기등기입니다. 이 소유권 이전등기 자체만 주등기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고 소유권이 아니면 다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1번도 마찬가지 뭐라고? 자, 전세권 이전등기 이전등기 보고 앞에 뭐가 아니면 소유권이 아니라 전세권이죠. 부기등기예요. 그 다음에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이거 있죠 뭐예요? 자, 소유권의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이름을 개명한다든가 주소 바꾼다든가 이거 부기등기예요. 그 다음에 절대 3번에 뭐예요? 말소등기 나오죠? 뭘 말소하든 간에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예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주등기라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말소등기하고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 변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그래서 이제 3번이 답이고, 부기등기 순위는 뭐에 따르고,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환별특약 등기, 특약. 하여튼, 어디에 시험 문제 지문에 나왔을 때 무슨 단어가 보이면 특약이라든가, 아니면 약종이란 단어, 이 특약과 약종이란 단어가 보이면 언제나 뭐라고, 부기등기 한다, 이렇게. 자, 그렇게 꼭 기억하자. 부기등기 하면야지, 자,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47번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는 자인데, 보존등기 중요해요. 시험 문제 요즘 최근에 계속 보존등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꼭 별표 두시고 보존등기 꼭 보자죠. 그러면 자 거기 1번에 대장의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뭐예요?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이죠. 그래서 최초로 신청하죠. 그러니까 포괄승계는 우리가 포괄유증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포괄유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판결로. 그 다음에 자 거기 3번에 이제 답이다. 왜? 절대 대장에 자 이런 식으로 대장에 뭐예요? 이렇게 자 갑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록을,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 이 사람은 절대 그 자하고 상속인을 못합니다. 다만 예외가 국가로부터 받았다면 가능하다. 그 얘기고. 자, 그건 틀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4번에 예외가 뭐예요? 국가로부터 받았다. 이 사람은 예외를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만 뭐예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외래했어요. 뭐라고? 자, 소보일지 못 쓴다. 원인 없고 소위 등록 안 된다. 소보다는 건국판이 아니라 건시군이다. 건시군일 때 건물은 뭐예요? 시장군수구청장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에 뭐예요? 표제부에 기록할 등기사항이 아닌 거 그랬죠? 표제부.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예요? 30년 동안 시험 문제 나온 게 뭐예요? 나온 게 법칙입니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고 갑구가 있고 뭐가 있으면 울가 있죠? 그럼 어디에? 이렇게 뭐예요? 표제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답은 뭐예요? 일단 대지권 무슨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입니다. 뜻의. 이 대지권 뜻 등기. 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접수번호입니다. 접수번호. 근데 그러면
갑골구의 기록상이 아닌 거면 표제부에 무슨 등기? 이건 대지권 등기. 자,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 자, 표제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니면 뭐라고? 5번에 뭐예요? 뜻. 어떤 대지권 뜻 등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49번에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절차에 관한 기술에서 가장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냐면 1번 같은 건 답으로 잘 등장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명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명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촉탁해서 못한다. 기본 얘기죠. 그 다음에 자 2번은 뭐냐면 국가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에 그 법무사를 국외에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기관은 촉탁도 가능하고 뭐예요? 신청도 가능하고 단도 공동 가능하고 법무사 시켜도 대리도 가능하고 다 돼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는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촉탁만 한다.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법인 아닌 사단제도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해서 자, 그 대표자 관리자가 의무자가 관리된다. 그게 틀린 답입니다. 절대 우리가 비법인 얘기 나오면 작년에도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 적격에 관련된 사항이 사실 중요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비법인은 인기 없는 사단재단 비법인은 법인 등기를 안 했다는 얘기죠. 종중, 문중, 교회 사찰, 친목회 뭐예요? 정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 다 이게 비법입니다. 비법. 그럼 비법인은 그 명의로 등기 신청을 인정해 주지. 시험 문제 나올 때 대표자하고 관리자, 이 대표자 또는 누구예요? 관리는 뭐만 하는 거야, 관리는? 그냥 단지 대리로 등기만 뭐 하는 거예요? 대리로 등기만 신청한다, 대리로. 대표자 관리는 그냥 대리로 등기를 뭐 하는 거, 이거? 신청하는 거, 신청. 대리로 신청하니까 절대 이렇게 대표자 관리인이 대리로만 신청하니까 이 대표자 관리인이 그 명의는 비법인 명의로, 여기에 명의가 묻는 거예요, 명의로. 이 비법인 명의로 대표자 관리자가 신청하지. 이 대표자 관리자 명의로. 그렇게 나면 신단죠. 그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의 대리에 있어서는 뭐예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허용된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 보면 49번에 그 3번 요 답은 잘 기억합니다. 답은 잘 기억하고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되고 판결이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 아니면 권리자가 승소했으면 권리자가 단독을 하고 의무자가 신소했으면 의무자가 단독합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문제는 토지합필 등기에 허용되지 않는 건데 50번은 한번 이게 한 시험에 나온 지 한 5년 됐어요. 5년 됐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요건 나올만 해요. 나올만 하니까 요거는 별표 두시고 봅니다. 50번 문제. 하필 등기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필이 되는 거 두 가지만 머릿속에 암기를 합니다. 하필이 되는 거 두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성질상 이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A라고 하는 땅하고 뭐예요? B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땅을 만약에 합하는데 이 A 땅 전체에다가 뭐예요? 전체에다가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용익물권이 한마디로 뭐예요? 용익물권이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땅을 합했을 때 이 용익물권의 성질은 A라고 하는 땅 전부에도 가능하지만 합했을 때 일부에 가능한 게 용익물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합했을 때 뭐라고? 합했을 때 일부에 이 전체 중에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것만 뭐예요? 그게 합병이 가능한 게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무조건 시험지에 용익물권이란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합병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헷갈리지 말 것은 여기에 지상권이고 여기에 전세권이면 합하면 이쪽은 반은 지상권이고 요 반은 전세권이죠. 절대 이 베타 쓰기 가는 물건이라는 게 같은 점유를 해야 되니까 같은 동일 범위에 뭐예요?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건 같은 범위가 아니니까 무조건 뭐예요? 어쨌든 용익물권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합병한다. 예외 없어. 무조건 합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외가 뭐냐면 만약에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A라고 하는 땅하고 뭐예요? B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저당권이라 저당권. 저당권은 원칙으로 성질상 합해버리면 저당권은 이렇게 A라고 하는 땅에 전부를 했지만 합해보면 요만큼만 된 거죠? 그럼 안 된다는 게요. 근데 저당권이 같이 돼 있어요. 이게 창설적인 공동저당입니다. 창설적으로. 등기 원인 연월과 뭐가 같다는 게 등기 원인 뭐예요? 연월일과 뭐가 접수번호가 이게 동일하다. 접수번호가. 그럼 등기 원인 연월일과 뭐가 동일하다면 접수번호가 이렇게 동일하다면 이 접수번호가 뭐예요? 동일하다면 이건 뭐예요? 합해버리면 하나의 목적물이 될 수 있어요. 왜? 날짜 같으니까 뭐 합쳐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 중간에 무슨 뭐예요? 진짜 순위가 변동될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독물이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합병이 가능한 거. 그 나머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딱 봐서 이렇게 뭐예요? 자, 허용되지 않는가 보면 1번에 뭐예요? 1번에 지상권.
그 다음에 3번을 먼저 보면 3번에 전세권, 자 4번에 뭐예요? 자 임차권, 5번에 뭐라고? 지역권 나오죠? 근데 여기 2번에 뭐예요? 2번에 가압류.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왜? 저당권이라고 나오면 저당권은 뭘 봐야 되니까? 등기 원인 여를가 접속을 보죠? 근데 이 지금 뭐예요? 자, 용익물권과 저당권이 아닌 거 무조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51번의 인감용은 자, 일감용 별표합니다. 별표 드시고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한 6년 됐으니까 나올 때가 됐으니까 한 번 좀 봐둡니다. 그래서 여기 틀린 거 하게 되면 부동산 매도용 인감용을 근저당 등기할 때 없다 그러면 뭐예요? 틀립니다. 근데 부동산 매도용은 매도인감용 있죠? 그 머릿속에 일단 매도용 인감용은 이렇게 매도용 인감용 있죠? 이 매도용 인감용이면 어디에는 매매일 때는 반드시 매매일 때는 매도용이에요. 근데 매매가 아니라면 뭐예요? 모든 인감용 몇 개월짜리는 3개월짜리는 다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여 매매가 아닌 증여일 때 뭐예요? 증여일 때 매도용을 내도 못 내도 무조건 인감용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도인감용은 뭐예요? 자, 필수 요건이 뭐냐면 모을 때는 반드시 낸다고, 매매일 때는 반드시 낸다고 그러고 남을 때 다른 거는 무조건 뭐예요? 아무거나 내도 상관없으니까. 자, 뭐 할 때 근저당 등기할 때 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다음에 소유권임의 권리자는 인감료 제출해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자와 저당권자가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할 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이 지금 용익물권이나 저당권자 소유권이 아닌 자가 자, 그 등기를 말산다든가 이전할 때는 뭐예요? 의무자죠?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의무자일 때는 자, 인감료 안 내는 게 원칙입니다. 자, 3번은 3개월짜리고 3개월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한마디로 뭐예요? 자, 재외국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외국민은 한국의 인감료를 첨부한다 써있고. 외국인도 뭐예요? 외국인, 자, 법인이나 외국에서 법인 있죠? 법인 나오면 법인 인감료 내는 게 아니라 누구 거? 대표자 인감, 법인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대표자 동그라미. 그래서 법인은 대표자 인감이 낸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2번 등기 유형과 등기사항의 연결은 틀린 거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상권 설정 등기한 필요사항이 뭐예요? 설정 목적과 범위입니다. 판매권 나오게 되면 자, 그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입니다. 직관 대금. 무슨 얘기냐면 판매는 팔았던 금액에 뭐 해야 되니까 다시 사야 되니까. 자, 항상 뭐예요? 나중에 말이 없기 위해서는 이 등기할 때 꼭 팔았던 금액을 꼭 써놓습니다. 자, 근데 3번이 답이에요. 왜? 절대 보존 등기는 원인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답이고. 그 다음에 전세권 하게 되면 거기 연결사항이 전세권은 임의적 사항이란 말 써있죠? 임의적 사항. 그래서 이 전세권의 임의적 사항은 당연히 뭐예요? 존속기간, 그죠? 위약금에 관한 배상금 약정 써있죠? 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제기회와 이자 발생기, 임의적 사항. 자, 3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53번은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특성을 비교해서 옳지 않은 거랬어요. 그래서 지적은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 지적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사실관계 동그라미. 그 다음에 등기 동그라미, 권리관계 동그라미. 그래서 지적은 사실관계, 등기는 뭐예요? 권리관계. 그 다음에 그 등록 방법 있죠? 등록 방법은 우리가 뭐예요? 지적 얘기할 때, 자, 있어요.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 매립했으면, 바다 매립했죠? 세금 무조건 받아야 돼. 이게 바로 직권등록이에요. 직권등록이고.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뭐예요? 답에다가 집 지면 뭐예요? 단독신청입니다. 자, 지목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반대가 뭐냐면, 자, 반대가 당사자 신청조예요. 당사자가 뭐해 오는 거, 신청해 오는 거 받겠다는 거죠.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등기부 만들어서 의무자하고 권리자가 공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자, 몇 번에, 자, 2번 등록번호에 지적은 당사자 신청주의가 아니라 직권등록이고 이게 바뀌었어요. 2번을 바뀌었다는 얘기. 등기하고 지적이 바뀌었다 보시면 돼요. 심사방법은 지적은 실질심사고 등기는 뭐예요? 형식심사주의고. 대장의 토지표의 사항은 등기부 표제부의 사항의 기준이 되죠. 왜? 소등심의 지장책을 했죠. 소등심, 소득권.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고 소등심. 지장, 토지표시는 대장이 중심이니까 이 표제부는 대장의 기재사항이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하는 거다. 그 다음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는 뭐예요? 물권 편성주의 취하고 있죠? 뭐 이거는 앞에 지적법에서는 거의 총설 부분은 잘 안 나옵니다. 용어나 좀 나올까 안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용어 정리는 한번 자 받으세요. 54번에 뭐예요? 별표 드시고 용어 정리 한번 이해해 주자. 하여튼 지적은 대부분이 뭐예요? 여러분 지적은 자 등기법은 어렵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워갖고 시험 문제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지적은 자기가 한 만큼 나오니까 지적은 잘 보셔야 돼요. 자, 지적을 꼭 보시고,
반드시 10문제 정도는 맞아야 되니까 12문제 꼭 잘 여러분이 암기해야 된다. 지적법에서 시험 문제에 점수 안 났다는 건 안 외웠다는 얘기야. 외워야 되는데 안 외웠다는 얘기니까 부지런히 외우셔야 돼요. 자, 틀린 거 1번에 뭐예요? 그 축적 변경하면 절대 임야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임야도는 어디 6천분의 1하고 3천분의 1뿐이 없기 때문에 두 개뿐이 없기 때문에 축적 변경이 별 실익이 크게 없어요. 근데 다만 지적도는 6천분의 1, 6천분의 1에서 500분의 1까지 갈 수 있으니까 실익이 큽니다. 왜? 500분의 1과 600분의 1은 면적이 0.1까지예요. 그러면 어디 명동 땅은 뭐예요? 1제곱미터가 이게 뭐예요? 8,400만 원이니까 당이 0.1만 하더라도 840만 원입니다. 땅값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 축적 변경하면 지적도 내에서만 어디에서 작은 쪽에서 큰 거니까 임야도랑 틀린다 보시고. 그 다음에 지번부의 적은 자, 그 지번부의 하면 니동죠? 니동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에 준한 지역 주치세. 이게 도서 섬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은 뭐예요? 어디에서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왜? 등록 전환하게 되면 등록을 뭐예요? 등록된 걸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등록된 걸 전환하죠? 등록이 이미 된 걸 전환시킨다니까. 어디 임야대장 임자 동그라미 보시고 이렇게 머릿속에 외웁니다. 아, 임야대장에 등록된 게 전환이 되는구나. 네, 그렇게 구조.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를 나누는 선의 뭐예요? 굴곡점으로서 그 항상 지적도나 임야도 나오면 도의 형태예요. 자, 동그라미 도의 형태. 그 다음에 땅값이 싼 경계점 좌편 노변은 뭐예요? 좌평태 동그라미. 도의 형태하고 좌평태. 자, 동그라미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연소역 지역도 작년 지문에도 한번 나왔지만 거기에 줄쳐놓으세요. 뭐라고?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 중요하고 지적 측량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이제 보면 측량이 출시돼.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그래서 항상 측량하지 않고 측량할 수 없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포인트를 잘 보시고 그걸 바꿔놓나 안 바꿔놓나 그걸 잘 보라니까. 그게 포인트니까. 자, 그 다음에 자, 55번은 뭐예요? 55번은 뭐예요? 토지동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거랬죠? 자, 그래서 55번 토지동에 관한 설명도 잘못된 거. 그거 중요합니다. 55번도 꼭 뭐예요? 여기 보면 자, 오늘 뭐예요? 오늘 자, 여기 지금 지적에 관한 문제는 뭐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니까. 자, 55번도 별표 놓고 보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토지동에 대한 설명은 잘못된 거랬죠? 그래서 소유자의 주소 변경, 소유자 변경, 토지의 등급 변경. 뭐가 아니다? 토지 이동이 아니다. 왜?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니까 토지 표시가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뭐예요? 면적, 경계, 좌표죠, 좌표. 이 6가지를 뭐예요? 신규 등록처럼 새로 정하거나 아니 뭐예요? 분할이나 합병해서 뭐예요? 면적이 달라지거나 경계가 달라지거나 이런 게 뭐 이런 걸 바뀌어야지 토지 이동이지. 절대 뭐예요? 소유자 주소 변경, 자 토지 등급 개별 공시니까 이건 뭐예요? 소재 지번이 아니니까 토지 등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자 소유권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출처세.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 용도가 바뀌었죠? 요때 강제적인 60일의 의무가 생기니까. 자 거기 뒤에 출세 분할을 신청 자 하여야 한다 써있죠? 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하여야 한대. 그럼 거기에 용도가 변경돼 용도 동그라미 이 용도. 요게 바로 이제 지목 변경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 용도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용도라고 동그라미 쳐놓고 밑으로 내려갖고 뭐예요? 모두 같이 해야 된다고. 지목 변경 신청도 같이 한다. 그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 그래서 그게 나왔죠? 그 동그라미 3번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를 때는 모두 같이 하라고. 지목 변경 신청도 같이 하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그 4번에 등록된 뭐예요? 등록된 토지가 바다가 됐죠? 그것만 90일입니다. 날짜가. 자, 그래서 다른 건 다 며칠인데 60일인데 뭐한 4번만 90일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5번은 당연히 뭐예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영향하는 법률 나오죠?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거기에 줄치세요.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된 경우 그거 줄쳐놓고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됐다라고 나오면 그게 지목 변경이에요. 날짜 며칠이라고? 60일입니다. 자 4번이고 56번도 지목 중요해요. 별표 주시고 자 지목 중요한데 거기 틀린 걸 했을 때 자 아파트 단일용도 일정한 단지 안에 동그라미 안에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지목이 28개니까 28개를 뭐라고 이렇게 구별합니다. 뭐예요? 특징. 두 번째는 뭐예요? A 안에 B. 자, 큰 거 안에 작은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단소저항 다만. 그 다음에 잡종지. 자, 이렇게 구별해서 자, 이렇게 A 안에 B 하면 큰 거 안에 작은 거지. 안에 나오면 안에 내에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A를 물어본다 생각하시면 돼.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니까 아파트가 뭐예요? 대니까 도로가 아니라는 게 통로는. 자, 1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호도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 동그라미 재배. 항상 과서는 재배하는 거예요. 그게 특징어예요. 자생한다 그러면 뭐예요? 과서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주차장법 규정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다. 했죠? 부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다. 자 부설 주차장은 주된 용지에 추정하니까 만약에 자 어디에 그 학교에 부설된 주차장은 학교 용지예요. 그런 식이에요. 종교 용지에 부설된 건 종교 용지고. 다만 주차장법 19조에 의한 시설물 부지 인근에 뭐라 써 있으면 시설물 부지 이게 시설물 부지 뭐예요? 부지 인근에 설치된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부설 주차장은 진짜 주차장이에요. 자, 그다음에 자 거기 물을 정수해서 자 공급하는 송수 시설의 부지 송수 나오죠? 송수. 그래서 뭐라고? 송수관은 이렇게 뭐가 나오면 송수관이라고 나오게 되면 이건 당연히 송수관이라고 써 있죠? 관이라고 만약에 써 있으면 이게 뭐라는 게 송수관은 이건 잡정지입니다. 근데 그냥 뭐예요? 송수시설 송수 나오면 이건 수도용지입니다. 이런 차이예요. 관자 붙어 있으면 잡정지, 관자가 안 붙어 있으면 뭐라고? 자, 그건 뭐예요? 수도용지다. 그다음에 자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어디 안에 있어요? 공장 안에 있죠? 이 구비시설의 부지는 자 그 뭐가 아니에요? 주유소용지가 아닙니다. 어디라고? 공장 안에 있으니까 공장용지로 보겠다는 거죠. 1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자 57번 있죠? 자 도면에 두 번째 염전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두 장은 얼마 차? 1,000원 차. 이것도 별표 두시고 보자니 두 장은 얼마 차라고? 두 장은 뭐예요? 자 1,000원 차. 그래서 공장용지 두 장 두 번째 염절 두 장. 그 다음에 하천 천 유원지 원 차. 그 네 가지 외웁니다. 답이 5번이다. 영어자. 그 다음에 58번은 지번 구성 이것도 중요해요. 자 58번도 중요하니까 그것도 별표 두시고 지번에 관한 뭐 틀린 거 됐을 때 일단 지번은 1번처럼 북서에서 남동입니다. 그 다음에 2번처럼 뭐예요? 임자 붙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산자 붙입니다. 임자가 아니라 뭐예요? 산자다. 그 다음에 3번에 분할의 경우 하나는 자 그래서 이거 외웁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 지번 2는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외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자 자 지번이는 지번에 관한 얘기죠. 지번이는 뭐예요? 등신. 자 신규 등록 등록전환 등신 인본부가 인접지 본본에 부분 붙이는 거죠. 인본부가 인떨려 최종 지번에 인접해야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필지가 여러 개죠. 최본 다음 본본입니다. 최본본. 자 그다음에 분전지는 뭐예요? 분전지가 뭔데? 분할은 뭐예요? 분할은 1필지는 분할전 지번. 그 다음에 나머지 뭐예요? 분전지는 나부부에 건전지. 건물이 있다. 자, 건물이 위치한 필지에 분할전 지번을 우선 족표한다. 그래서 자, 분전지는 나부 건전지. 그 다음에 합병은 뭐예요? 합선지. 선손이 지번. 합선지는 신건지. 소유자가 꼭 신청해야지만이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우선 부여하겠다. 신건지. 누구는 도사본본이는 본본은 도시개발사업 지역확정 신장 지역은 이 본본하는 게 원칙인데 도사본본이는 무슨 단을 이끌고 자 본본단을 이끌고 예외 최종본본의 다음 본본 단지식 아니면 블록식 그죠? 본본단을 이끌고 무슨 행정을 했다? 도축지 행정을 했다. 자 이것도 꼭 외워둡니다. 도축지 행정을 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전 축적 변경, 지번 변경, 행정구역 변경에 지번 변경 있죠? 그거 외웁니다. 그래서 여기 자, 몇 번에, 일단 뭐예요? 일단 2번은 답이고, 3번에 분할의 경우, 하나는 뭐예요? 분할전 지번, 분전지. 나머지는 그 본본에, 부부,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 나부부고. 자, 신규 등록 있죠? 등신 인본부. 이 인접지 본문의 부분. 자, 지번 변경할 때 이거 왜 됩니다? 시도지사하고 대도지 승인 나오죠? 그러면 시도지사하고 대도지 승인 나오는 게 뭐예요? 반지 축척, 반추, 지적공고의 반추. 자, 누가 나오는 거? 시도지사하고 대도지. 그거 올해 또 시험에 또 나와요.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하여튼 시도지사하고 누가 나오면 시도지사. 자, 그 다음에 또는 도시, 시장 나오게 되면 일단 뭐예요? 반지 축척, 반추. 지번 변경. 그 다음에 뭐예요? 축적 변경. 자, 이건 승인이고. 승인이고. 그 다음에 자, 검사받는 거, 시도지사 나오는 거. 또 뭐 있어요? 사막도. 자, 지적 삼각 측량.
지적 뭐예요? 지적 삼각 측량과 지적 뭐라고? 3. 지적.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확정 측량. 자, 그 다음에 그 3확, 시도지사. 시도지사 또는 대도지사 검사받는 거. 그죠? 물론 이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일 때이죠. 미만일 때는 소관청이고, 이상일 때면 뭐예요? 3학도. 그 다음에 그 시도지사를 거쳐서, 자, 시도지사 거쳐서, 어디? 지적 측량 적부심사 있죠? 지적 측량 뭐예요? 적부심사. 자, 우리가 누구 나오는 게 이 시도지사 나오는 게 다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도지사 나왔는데 이게 아니면 답이에요. 그 틀린 거예요. 틀린 거니까 꼭 나옵니다. 시험에. 올해 나오니까 꼭 외울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자 59번 문제는 축적 600분의 1입니다. 땅값이 비쌉니다. 255.35 얼마라고? 255.35입니다. 255.35죠? 600분의 1이니까 내리 큽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니까 5죠? 0.05단위죠. 그러면 앞에 거 이제 봐야 됩니다. 자, 홀수니까 뭐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뭘 하자? 4, 1번입니다. 자, 60번은 자, 면적 중요합니다. 59번. 면적 중요하니까 59번도 꼭 이런 유형의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올 때 됐으니까 한번 봐두셔야 돼요. 꼭 별표 두시고 60번은 자, 소유권의 변경 사실 통지에 의해서 소유자 정리 시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뭐하면 불일치하면 등기부와 대장의 불법 통지는 어디서? 이제 소관청에서 등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이렇게 뭐예요? 등기소에서 소유권이 바뀌면 자, 이런 식으로 소유권이 바뀌면 등기부 이제 표제부 그 다음에 갖고 일고 자, 이렇게 토지는 하나 있고 대장 있죠? 그러면 1번에서 소유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갑에서 을로 바뀌면 보내주겠죠? 갑에서 을로 바꾸라고. 근데 여기는 대가 됐는데 여기는 아직도 답이에요. 불일치하죠? 불일치하면 이거 정리 못 해주고 여기서 불법 통지 보내는 거. 니네도 뭐로 바꾸라고? 대로 바꾸는 거. 소관청에서 등기소로 보냅니다. 2번이 답이다. 보시고 넘기세요. 자, 61번은 등기 촉탁 중요합니다. 61번 별표 두시고. 등기 촉탁할 수 없는 건 신규등록은 뭐가 없으니까. 등기부가 없어요. 자, 촉탁, 지적에서 촉탁은 부동산 표시.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뭐 하는 거 이거? 촉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뭐 하지 않는 표제부가 없는 뭐예요? 뭐는 신규 등록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촉탁 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표제부 고치라고 촉탁하는데 자, 이 표제부가 이 등기부 자체가 없는 신규 등록은 뭐예요? 무슨 사유가 아니고 이 신규 등록은 이 촉탁 사유가 아니고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에서 소유자 정리하는 것도 소유자 정리. 이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도 말 그대로 뭐예요? 소유권을 정리하면 되지. 뭐 표제부 고치라고 촉탁할 사유도 아니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이 뭐예요? 행정구역이 변경되죠. 이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것은 자, 말 그대로 각자 알아서 해요. 각자 안에서 알아서 하니까 무슨 사유가 아니라고. 촉탁 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받으자. 자, 62번 문제는 자, 61번 별표 드시고 62번은 뭐예요? 법률에 기준된 경계에 관한 설명 나오죠? 경계에 관한 설명. 틀린 걸 했어요. 그래서 토지의 지상 경계의 위치는 뚝 담장 급액계 구획될 목표가 될 만한 구조적 경계적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한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상 경계에 고조가 있을 때는 뭐예요? 자, 고조가 없을 때는 중앙이 있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고조가 있는 동그라미. 하단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상 경계는 도로 구호 등의 토지에 절초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자, 보세요. 그 경사면 경사니까 상단부예요. 그 경사 사자 동그라미 치고 사 상단부라고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 경계 해면 수면에 접했을 때는 자, 이 4번이 답입니다. 평균이 아니에요.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입니다. 자, 이게 옛날에 한 16회 때 이거 답을 한번 나왔어요. 그거 한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 5번은 뭐예요? 지상 경계는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 등 토지에 편입해서 등록할 때는 뭐예요? 자, 바깥쪽 어깨 부분이다. 이렇게 보자. 자, 63번은 별표 듭니다. 별표 두시고, 별표 두시고. 자, 연결 좀 틀린 걸 했을 때, 토지대장, 토지이동 사유가 개별 공시니까. 대장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 대장 보게 되면, 왼쪽에 뭐가 있고, 고유번호.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뭐예요? 면적, 이동 사유. 소유자, 도축장비, 소유자가 소유자입니다. 도축장비, 도면번호, 축적번호, 장번호, 비고, 그 다음에 등급과 공시가 이렇게 이게 외웁니다. 이렇게. 자, 외워갖고 대장에는 이동사유, 개별 공시가 맨 아래. 이동사유는 면적 옆에. 그 다음에
대지건물부는 자 구분건물 얘기죠. 땅 위에 구분건물이 있으니까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니까 대지건물부인데 대지권 비율과 전유 부분 및 소유권 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어디에 이 지금 벽 그 아파트 벽 옆에 이 여기 뭐예요? 무슨 아파트 나오죠? 뭐 삼성 아파트, 현대 아파트. 이게 건물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 대지건물부는 그 103동이라고 하는 건물 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고 건물 명칭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전유 부분 건물 표시고 전유 부분이 땅에 갖고 있는 뭐예요? 대지권 비율이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땅 위에 뭐예요? 소유권자가 뭐니까 여러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해 이거. 자, 소유권 지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유권 표시하고 소유권 뭐라고 있다? 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 보시고 자 그래서 여기 뭐하고 대지권 높이는 대지권의 비율과 전유 부분이 건물이 갖고 있는 땅의 지분이 대지권 비율입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공유전 하나의 땅 공유지 하나의 땅이 뭐예요? 공유 소유권자 여러 명이죠? 마찬가지로 소유자의 소유권 지분이고. 자 지적도 자 뭐라고 경계하고 도각선 그다음에 수치 그다음에 삼각점의 위치 어떤 기준점이나 건물의 기준점이 건물 구조물의 위치 맨 뒤에 뭐로 끝나면 이거 위치라고 하는 단어로 끝나면 이거 항상 도면에 있는 겁니다. 답으로도 잘 등장했으니까 잘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5번에 뭐예요? 절대 지목 있죠? 지목은 목도장하고 지목은 목도장이니까 지목은 도면하고 대장에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틀렸으니까 그거 외우시라 그랬어요. 소지공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목도장 갖고 있고 경도의 자격 면적은 뭐예요? 축도장 갖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지 이제 답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자 64번도 별표 두시고 뭐가 이제 이 법이 지금 개정돼서 자 이렇게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일 때는 뭐예요? 시도지사 대도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삼각 측량과 경위 측량 방법을 실시한 학정 측량 아까 이게 사막도라 그랬죠? 사막도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사막도에서 삼각 측량과 학정 측량은 시도지사인데 자 가로 열고 모일 때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일 때만 그렇다라고 자 꼭 머릿속에 외웁니다 이거. 자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한번 봐주셔야 돼요. 자 1회분을 마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2회분 하겠습니다.